모레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및 대납 혐의 1심 선고일이고요. 그로부터 또 이틀 뒤에 24일 오후 2시에는 김건희에 대한 네. 대법원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내놔야 되는 네. 상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할 겁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의 어떤 명태균 정치자금 그 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 관련된 형이 나왔잖아요.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금 이슈가 그거였어요.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계약서가 작성한 적이 없고 그 여론조사 대납 비용이 뭐 경제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서로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라든지 그런 여론조사가 진행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오세훈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본인은 그 여론조사 진행되는 걸 알지 못했고 논의한 적도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판결에서 그런 내용들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될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지금 3,300만 원이 지금 지급됐다는 것도 다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다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났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부분들은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구형도 1년 6개월이나 했기 때문에 당연히 100만 원 이상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계속해서 논의했던 게 오세훈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본인은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논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무상 비용은 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주쟁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법원에서는 무상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이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오세훈이 과연 그 명태균이 진행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 비용이 자기 측근이 대신 대납을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 문구에 관련해서 캠프에서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들이 주쟁점인데 그 부분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거의 드러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네. 이번에 그 이중환 부장판사가 김건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명태균 법정 구속까지 하고 인정한 것 이게 사실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법리적으로는 예. 판단이 났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문제인 건데 그 사실관계 오세훈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거의 다 지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측근은 아니고 후원회장입니다. 후원회장. 네. 앞서 그 우리 정치현 대표도 후원회장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후원회장 네.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 동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측근은 이상이다. 근데 이분이 3천만 원을 선거 기간에 둘 이유도 없는 것이고 후원회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학재단에서는 서울시장의 산하기관으로 또 채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이고 또 일반인들은 뭐 후원회장이라도 개인 나는 알지 못했고 3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일반 계좌로 가게 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세훈도 지금 쫄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오세훈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정치적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7월 20일 선고가 나면은 이제 이 특검법에 의해서 또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만에 또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7월 20일 선고가 난다고 하면은 빠르면은 1월 안으로도 대법원 선고까지도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럴 때 네. 조의대가 좀 나서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633으로 따지면 올해 안에 네. 결론이 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선고가 24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특검에서 좀 연장을 네. 해달라, 연기를 네. 해달라 해서 지금 잡힌 날짜죠. 네. 원래는 한 달을 요청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늦춘 거예요. 네. 이 늦춘 것은 선고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건희 같은 경우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1, 2심에서 다 1, 2심 다 무죄를 받았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윤석열은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서 자체가 작성이 되지 않았다 그런 희귀어 이상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고 동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검토해달라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을 한 거거든요. 물론 뭐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 연기가 됐지만 길게 연기할 필요도 없는 건 너무 명백한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판결에는 그 판결문을 그 윤석열 판결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의 정치장법 위반 또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요? 그부터 저는 아까 오세훈하고 거의 동일한 사안입니다. 네.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였는데 윤석열의 판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묵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 대가로서 김영선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인정이 됐잖아요. 판결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김건희와 같이 논의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중간 재판부가 확실하게 이건 인정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전주로 인정이 됐잖아요. 네. 인정. 이것도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도 있고 네. 이런 건데 혹시 여기에서 이건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너무 형이 낮습니다. 예. 1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금품 수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론조사는 다 무죄가 받았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일부 또 인정이 돼서 유죄를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김건희의 어떤 무상 그 여론조사 그 부분도 당연히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일부 무죄 부분도 다시 들여다봐서 이 부분도 다시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검찰 구형에 맞는 그런 정도의 중형이 선고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한 건데요. 그 김건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하게 되면 그 계좌가 이제 비클이라고 하는 게 계좌가 종류가 있어요. 위탁 계좌가 있고 직접 계좌인데 김건희는 직접 계좌인 거예요. 쉽게 해서 제가 뭐 워런 버핏이나 저나 뭐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제가 제 계좌를 아닌 남의 계좌를 가져와서 제가 매도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통합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위반 사항인데 뭐 애널리스트가 아무리 주식을 공부를 잘해도 남의 계좌를 자기 이 계산으로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불법이다 말씀을 더 강조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대법원이 생중계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어때요, 전현 원장님?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우리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뒤집을 대법원에서 그럴 가능성을 두고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생중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위가 횡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원에서도 생중계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22일에 1심 선고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 1년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징역 1년. 지금 특검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 같아요.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최근에 이진관 판사 덕분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특검이 판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온 거 그 판결문을 이진관 판사의 그 판결문을 특검이 제출을 했어요. 어디다? 오세훈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대법원에도 제출했어요. 이 판결 좀 보시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에 김건희, 명태균이 무죄 받을 때는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어떻게 낼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여론조사 계약도 없어. 야, 여론조사 계약한 바가 없는데 이 명태균이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준 거 아니야? 이러고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는 역시
다르게 판단했죠. 다르게 판단했는데 특검이 지금 이 판결문을 오세훈 재판부에 낸 이유가 실제 여론조사 의뢰자는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정되지 않았냐. 그렇게 낸 겁니다.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직접 지시 없어도 공모를,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최근에 나온 판결은 직접적인 지시나 청탁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데 이게 암묵적 합의라고 이제 요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걸 가지고 김건희가 부탁한 적도 없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무죄를 줬잖아요. 무죄를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명확하게 판결을 했다. 이걸 보시라고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 한 거고, 오세훈이 이제 명확하게 명태균 씨한테 뭐 말한 녹음 파일이 있다랄지 계약서 그런 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김건희 봐주듯이 봐줘버려 이게 이제 무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건데. 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직접 지시가 없어도 암묵적 합의로 공모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김한정, 그러니까 그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 있잖아요. 이제 김한정 씨가 이거는 제가 보려고 오세훈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명태균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한정 씨란 분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지금 특검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근데 그럼 그 중요한 것은 그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세훈과 윤석열 똑같이 명태균이 둘 다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이거를 보면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윤석열 사건에서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한 반면에 오세훈 사건에서는 후원자 김한정이 돈을 줬어요. 윤석열은 그나마 또 공짜로 받은 게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서는 58회 명태균이 준 것 중에 14번 주로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언론에 밝히지 않는 그것만 인정이 됐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윤석열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영향력 행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진관 재판부가 명확하게 한 건데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오세훈 사건이 더 질이 안 좋습니다. 10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숫자 조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300만 원을 대납했잖아요. 저기서는 돈은 안 줘가지고 계약서 안 쓰고 돈 준 적도 없고 부탁한 적 없다라고 잡아떼길 수가 있었는데, 오세훈 사건은 돈이 갔고 그분이 이제 김한정 씨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였다고 그랬겠지만 김한정이 혼자 보려고 하는데 명태균이 그 숫자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오세훈을 위한 목적이었던 게 그 숫자를 바꾼 게, 조작한 게, 그게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징역 지금 2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치 자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3천만 원의 징역 2년. 똑같은 이 기준이라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한 징역 2년 정도 나와야 같은데, 모든 재판부가 또 이진관 재판장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징역 1년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징역 1년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누가 재판을 할까? 이제 찾아봤어요.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잖아요. 예. 찾아봤더니 백현동 수사무마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대장동 파생 사건이잖아요. 이 백현동 사건에서 임정혁 전 고검장이란 분이 여기서 뭐 자기가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금품을 뜯어낸 게 있었는데, 전직 고검장에게도 징역 집행유예를 내렸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사건에 대해서도 김만배, 유동규 각징역 8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용우 부장판사가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했던 판단을 거의 다 배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이라고 했어요. 4,895억 원. 근데 이게 이 조용호 부장판사가 인정이 안 돼. 계산이 안 맞고 니네가 입증을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다 깠어요. 그래갖고 실제 배임 금액 특경가법이라고 있어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거 되게 셉니다.
징역 실형, 징역 5년 이상만 나오고 이래 금액이 크면. 근데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4,895억 원 했는데 이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니네가 숫자를 만들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만들어서 그 인정을 안 하고 일반적인 배임, 일반 형법상의 배임만 적용을 해가지고 징역 8년 정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봐주기 판결했다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영호 부장판사는 증거로서 증명이 안 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서기관 뇌물 이거는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국토부 서기관 뇌물에 특검의 수사 권한 바뀌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 기각을 했어요. 네, 공소 기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란 거죠. 엄격하게 그 증거가 굉장히 이분한테 중요한 것 같고 정치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이걸 공소 기각했다는 것은 원래 이제 좀 그럴 수는 있죠.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다른 뇌물 그거를 이제 기소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고 끝으로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무적이다. 이 임성근 이 최혜병 사건에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징역 3년을 내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거고요. 국회 위증으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이분이 추가해 버렸습니다. 예, 추가해 버렸다.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 이 판사가 제가 볼 때는 뭐 봐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특검의 공소 사실 그리고 증거 근데 명확하게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진술이 일치하잖아요. 제가 이 사건은 유죄 나온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다른 재판부에서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엇갈려요. 서로 뒤집어 씌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오세훈 사건에서만큼은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판사는 부담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22일에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죄가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위험하게 됐다라고 라디오 가서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오세훈이 명태균한테 받은 도움이 50이면 홍준표는 500입니다. 500.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지도 오래됐고 경남도지사 할 때부터 보니까 알았던 것 같고 대구시장 할 때 뭐 거기 명태균 씨 집에 막 선물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얼마나 고마우면 명절 선물도 보내고 그럽니까. 근데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자기는 명태균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갑자기 야 오세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 미스터리한 건 뭐냐면 홍준표는 도대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오세훈에게 스폰서 김한정이 있다면 홍준표에게도 측근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모 씨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측근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이분이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채용비리 뭐 관련 연관돼서. 근데 이분이 미래한국연구소나 강혜경 씨 쪽에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이 보낸 입금 내역도 똑같이 다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재질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의 여론조사 비용을 아들의 친구가 대납을 하고 이 아들의 친구가 대구시 공무원이 돼요. 이거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으면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고 반대급부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돈,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내가 공무원이 됐어. 그럼 난 뇌물의 공여자가 되는 거고 홍준표는 나중에 이제 뇌물을 받고 나중에 약속을 했으니까 수뢰후 부정처사. 예. 일단 받고 나중에 부정처사를 했다. 그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의 종류입니다. 부정처사를 한 다음에 뇌물을 받으면 부정처사 후 수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수뢰 후 부정처사가 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야 오세훈이 큰일 났다 이러고 막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진짜 능구렁이 같아요. 굉장한 능구렁이고 권력의 풍향계를 정확히 읽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뭐 오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에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가장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노회한 정치인이 참 아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